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야죠. 다들 잘 하시니까, 저 로이는 지금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많이 하셔서, 지난달 세미나 영상 보시면은, 로이 하드웨어 테스트 하는 거 하고, 예, 이제 수업 중에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지난달 수업 영상 보시면 있으니까, 유튜브 러닝온에서 꼭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은, 노이를 첫 수업에 처음 받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한 6, 70%는 충전된 상태에서 출고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동굴 바로 꽂고 하지 마시고 케이블 연결하셔서 로이 전원을 켜시고, 로이 전원을 켜면은 그 소리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나오고 불빛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센싱을 해야겠죠. 근데 원래는 펌웨어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가끔 이제 펌웨어가 안 된 게 한두 개씩 있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펌웨어를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저학년들 수업할 때는 그것도 좀 아이들이 처음 수업할 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칼라 센싱을 하세요. 칼라 센싱을 하시고 그다음에 잘 됐는지 이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네, 그때 이제 칼라 센싱이 뭐 주로 펌웨어가 안 되면 하늘색을 갖다 댔을 때 하늘색하고 파란색 막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때 이제 펌웨어를 다시 해주시고, 펌웨어는 선생님 컴퓨터에서 하셔도 돼요. 학생 컴퓨터에서 선생님이 직접 펌웨어를 해주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 스피커나 LED나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고, 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빼고 동굴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은 로이랑 출고될 때 페어링이 딱 돼서 나와요. 짝이 맞춰져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페어링이 잘 안 돼 있는 게 또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굴을 꽂았을 때 연결이 안 된다. 로이 전원을 당연히 켜야죠. 로이 전원을 켜고 동굴을 꽂았는데 연결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동굴 뒤에 보면은 파란색 불이 깜빡거려요.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페어링이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로이 페어링을 다시 하시면 되고, 그 프로그램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선생님들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드릴게요. 그 페어링 프로그램 되게 간단합니다. 안내 메시지대로 하시면 되고, 예,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다 설명해 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자, 그래도 안 되면은 첫 수업에서 이제 회수를 해서 선생님이 집에서 제일 먼저 완충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 6, 70%는 충전된 상태로 출고가 된다 그랬는데, 또 간혹 가다가 이게 배터리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완충을 꼭 한번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페어링 하시고, 예, 그렇게 테스트 블루투스까지 쭉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500개 출고됐는데 실제로 불량이 생겨서 제가 AS를 보낸 거는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전이 덜 된 거, 그다음에 블루투스 페어링이 안 돼서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가 그런 증상이 발견되면은 조치를 해주셔야죠. 수업 시간에 딱딱 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불량이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재료를 공급해드리는 선생님들한테는 임시로 쓸 수 있는 걸 제가 보내드리고 회수를 하니까, 예, 그럼 뭐 절차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5차시부터 5, 6, 7, 8차시를 할 거고요. 로이가 그 저학년 과정인데 저학년 첫 수업부터 로이를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이가 좀 스프라이트도 많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플러그 과정도 있었고 멀티미디어도 있었고 그다음 큐브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이를 들어와야 아이들이 조금 그 무대 꾸미기, 네, 기본적인 스크래치 작동법, 네, 이런 거를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해야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분기가 바뀌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그 스프라이트 블로그 무대 꾸미기가 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별도로 좀 더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애들이 다수다, 신규로 들어온 애가 다수라면은 선생님이 첫날부터 이 챕터를 다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차시, 3차시까지는 그 기본적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언플러그 활동을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선생님 나름대로 잘 이렇게 유도리 있게 보셔서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언플러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언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라인북이라 그래서 따로 나가죠. 그래서 3챕터부터 매 차시마다 언플러그 활동이 구성은 돼 있지만 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나름대로 좀 짜셔가지고 뭐 하루에 몰아서 한다거나 한 이틀 정도 나눠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익숙해져서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언플러그 활동을 좀 하던가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매 챕터마다 하시면은 뭐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플러그 활동은 요 라인북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성 매직이 있어야 되는 거 있고요. 또 그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우리가 유성 매직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매직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3챕터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쇄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분홍색이 인쇄가 돼 있죠. 그리고 로이를 여기 놓는다는 거고 그다음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 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붙이느냐. 그래서 요 연습을 해야 돼요. 우회전 하는 거, 좌회전 하는 거. 그래서 로이를 언플러그 모드로 켜야겠죠. 언플러그 모드로 네, 접속을 누른 상태에서 온 해서 언플러그 모드를 켜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명령을 사용할 건지는 이제 카드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라인북에도 인쇄된 게 있고 요 카드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곡선 라인이, 교차로 라인이. 예, 얘는 이제 교차로니까 교차로 라인이를 로이에 입력을 해주고 자 놓고 요 위에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입력이 되죠. 예, 띠리 그러면서 네, 명령이 이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로이를 이제 위치에 놓고 그냥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로이를 놓을 때도 이게 라인을 타고 가는 원리가 뭐냐면은 지금 빛 센서가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요 가운데 라인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탈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이탈을 했다. 그러면 왼쪽 센서에 검정색이 감지가 되겠죠. 그때 이제 얘가 다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기본 코딩이. 그러니까 항상 요 라인 가운데 요 센서 불빛 가운데 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고요. 방향이 그 위치가 틀리면 좀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로이에서. 네.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은 접촉 버튼을 누르면 되죠. 접촉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가서 분홍색은 멈춤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플러그 모드는 저장이 돼 있어요. 좌회전은 노란색, 우회전은 파란색 이렇게 되겠죠. 자, 작동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우회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회전 찾아서 파란색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붙여보세요. 항상 교차로 진입로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할 때 자, 붙여놓고 접촉 버튼을 누르면 네,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한다는 거죠. 자, 잘 되면 이제 좌회전도 해보고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좀 해보고요. 자, 아까는 이제 교차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곡선을 해야겠죠. 곡선. 자, 여기서 곡선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자, 라인을 타는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눌러서 곡선 라인을 타겠죠. 자, 멈출 때는 이제 분홍색에 갖다 대면 멈추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멈추게 하려면 네, 여기다가 이제 분홍색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차로와 곡선 언플러그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로이가 이렇게 그
한쪽으로 보면 이제 라인부 끝에 이렇게 살짝 떨어지잖아요. 예, 살짝 이렇게 돌 때 약간 뭐 한쪽으로 요 라인북을 약간 떨어질 때 이렇게 잘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보폭이 크지가 않아요. 막 난간 같은 것도 잘 올라오고 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빛 센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칼라 센서가 이제 빛이잖아요. 빛 원리가 칼라 센서가 빛을 쏘는 거니까 주위에 어떤 자연광이 너무 환하다거나 그러면 평상시 불빛보다 굉장히 좀 환한 데서는 감지가 잘 안 되니까 약간 어둡게 하면은 인식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언플러그 활동할 때 반드시 8mm 유성 매직을 선생님이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요 라인 두께가 8mm입니다. 8mm 정도 될 때 가장 인식이 잘 돼요. 요 두께가 8mm. 그리고 자꾸 이제 좀 라인을 이탈한다 그럴 때는 요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약간 좀 그려주시면 예,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니까 잘 탑니다 라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활동을 한 다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성 매직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활동. 예, 여기 4챕터 있죠? 4챕터 이렇게 라인만 쭉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요 4챕터라고 써져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2챕터라고 써져 있는 얘가 이제 스티커, 저는 스티커를 지금 다 붙여놨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이렇게 라인이 완성되게끔 요게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면 제가 지금 다 붙여놨는데 일단 이제 분홍색이 분홍색이 장애물이에요. 분홍색의 로이가 분홍색을 감지하면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을 다 해놓은 거죠.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이제 오른쪽 여기가 목표 지점이다.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시작은 여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피해서 오른쪽 왼쪽 피해 가지고 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모듬이나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하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하나씩 내주고요. 그래서 각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바꿔서 한 번씩 옆 사람하고 요 라인북을 연결하면 되거든요. 같이 두 개를 연결하면 예, 더 문제를 더 다양하게 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각자 문제를 내서 네, 옆 사람하고 바꿔서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교차로니까 예, 교차로 인식을 시키고 이 카메라가 이제 축소가 안 돼서 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 네, 목표 지점까지 찾아가겠죠. 자, 이렇게 목표 지점까지 찾아가는 언플러그 활동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커예요. 12챕터 표시된 이 스티커를 붙여서 라인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스티커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양을 보고 붙이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스티커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해놨어요. 조금 큰 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 모양도 있고 가로로 직사각형도 있고 뭐 세로로 직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해놨으니까 그 크기를 보고 붙이면 되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4번 스티커, 10번 스티커, 7번 스티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 PPT 만들어서 예, 처음에는 혼자 붙이게 하다가 그걸 보여주시면 되고, 이 스티커 붙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그냥 뭐 길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곡선이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 주고, 시작 위치, 시작 위치가 이제 시작 위치에 놓고 출발을 하면 로이가 쭉 갔다가 원을 회전해서 자동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티커를 어떻게 붙였느냐에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빛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빠져나오지 않는 애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자 원래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 제 거는 이제 여기서 자꾸 이탈을 해요. 이 검은색 좀 칠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유성 매직으로 칠해주면 좋은데 지금 저도 유성 매직이 없어가지고 보드 마커로 한번 칠해보고 보드 마커로 칠해도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매직을 좀 준비할 수 있으면은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매직으로 그려서 할 수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매직으로 그려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얘는 이제 중간에 라인이 끊겨 있는데 매직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연결해서 쭉 가서 이제 요 위치까지 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괜찮아요. 얘도 이제 출발을 해서 요 파란색에선 오른쪽이니까 파란색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는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쭉 길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8mm 유성으로 쫙쫙쫙쫙 그려주면 이렇게 한 번에 잘 찾아가죠.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볼까요? 자 교차로 해서 출발.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0101인데 1만 색칠하면 돼요. 1만 쭉 색칠하면은 예, 마지막 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곡선인데 그냥 뭐 교차로로 해도 아마 탈 거예요. 자, 이렇게 잘 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재밌어요. 얘도 한 번에 선을 쭉 긋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로 먼저 써주고 한 번에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이제 로이가 한 번에 이 라인을 타는 거죠. 얘도 이제 매직이 있어야 되고 시작이 이제 1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놓고 해볼까요? 목표 지점까지. 또 곡선은 뭐 거의 이탈하고 저 교차로는 네, 이탈하고 그러지 않고 약간 이제 곡선 도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는 좀 이탈하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매직까지 있으면은 네,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언플러그 활동 틈틈이 이용을 하시면 돼요. 항상 그 로이는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수정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 엑셀로 수정표를 넣어놨잖아요. 로이에 없으면 멀티미디어에 있을 거예요. 로이 멀티미디어 수정표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엑셀로 예, 이쪽에는 멀티가 있고 이쪽에는 로이가 있고 그러면 왼쪽에 챕터가 있죠. 1부터 12까지. 그래서 원본이 있고 이제 제가 수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에는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할 5, 6, 7, 8에서는 5챕터만 수정이 돼 있어요. 원래 5챕터는 웹캠으로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웹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우스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블록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웹캠이 있으면 웹캠으로 요정을 터트리는 건데 요정 구출하는 게 있죠. 웹캠이 없다면 마우스로 코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블록을 추가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5챕터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챕터 있어요. 7챕터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작동법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 소스를 제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무튼 이 7챕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 것들이고. 처음에 이제 도입 만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1챕터만 더빙이 돼 있고 어색해서 여기는 더빙이 안 돼 있고요. 이제 완성 스토리가 어떤 건지 이제 완성 데모를 한번 봐야죠.
방울을 터뜨려 요정들을 꺼내주세요. 색을 인식시키고 웹캠 손으로 움직여서 카메라가 감지되면 방울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웹캠 버전 그 데모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플러그 활동 돼 있고, 이제 무대 꾸미기 들어가죠.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파일부터 불러오셔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제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스프라이트가 이제 많아요. 스프라이트 불러올 때 한 번씩 선생님들 스프라이트 불러와서 이렇게 코딩 해보셔야 돼요. 한 번씩 배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에 대한 알고리즘, 스토리죠. 스토리 꼭 이제 어떤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하나씩 쭉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뭐 코딩이 어려운 게 뭐 전혀 없으니까 그냥 스토리대로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지컬 부분은 이제 양쪽 컬러 선셋의 색깔이 감지되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지금은 웹캠으로 돼 있는데, 웹캠으로 하지 않고 내가 마우스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 블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하면 탈출하기, 요 블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선생님들 이제 완성본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 작년 영상 보시면은 코딩을 하나씩 다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코딩을 하나씩 하는 게. 교사용 프로그램 완성의 챕터 5. 색깔 요정을 구해줘.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요 요종들에 대한 코딩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자, 이 두 개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웹캠으로 할 때는 이렇게 웹캠 값 들어있는 블록을 코딩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마우스로 해야 할 거다. 그럼 얘를 할 필요가 없고 마우스 클릭하면 탈출하기. 자, 이렇게 다 바꿔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정 4개에 대해서 다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카메라 켜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해놔도 아무 생각 없어요. 동작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색깔 카드로 했죠. 색깔 카드로 데모 화면 보면 색깔 카드로 했는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게임판에 놓고 해도 되고, 게임판 놓고 하는 게 너무 쉽다 싶으면 이제 카드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카드 이용해서 하면 막 헷갈려요. 이제 저는 게임판을 놓고 하고, 그 로이를 먼저 연결해야죠. 자, 로이 연결해 보시고, 자, 빨간색 놓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방울이 터져요. 자, 노란색 놓고 마우스로 클릭, 다시 빨간색 마우스 클릭, 파란색 마우스 클릭, 초록색 클릭. 자, 색이 먼저 인식이 돼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잘 안 되고 인식이 잘 안 된 거니까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클릭하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클릭하면 탈출하기의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좌표가 Y좌표가 121보다 작을 때 터지게 돼 있거든요. Y좌표가 121이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 그러니까 방울이 요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클릭해도 안 터진다는 거죠. 121보다 내려왔을 때부터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색 인식을 먼저 하고 그냥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잘 터집니다. 작동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다음에 이제 6챕터로 넘어갈게요. 소리 버그들을 물리쳐야 해요. 음표 표시 있는 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접촉을 눌러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이 인식이 먼저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접촉을 눌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PPT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얘 스프라이트 불러오고 무대 꾸미고 하는 것도 꼭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프로젝트 파일 불러오는 거 까먹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해하는 거 패스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이제 PPT 하나씩 보시면서 스토리 좀 잘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거 보고 이제 준비하기 위치부터 다 설정하고 하나씩 코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완성본 불러와서 얘는 뭐 그렇게 딱히 주의를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요 정도를 지금 한 명씩 다 구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이 연결돼 있으면 코딩도 되게 간단하죠. 스프라이트가 많지도 않고 빛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잡고, 그다음에 버튼 여기서 이제 접촉이 감지되면 버튼 나타났다 사라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이는 이렇게 양쪽에 색깔이 감지되었는가 그러면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게임판으로 해도 되고요. 게임판이 없다면 카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카드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큰 소리 버그도 이렇게 코딩하는 거 굉장히 많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플레이 해보시고 빨간색 갖다 놓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접촉, 그다음 파란색 놓고 미리 왔을 때 딱 눌러야죠. 접촉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는 거, 감전시키는 거. 자, 불빛의 색깔을 게임판 색깔에 맞춰서 보이를 움직이고 접촉을 누르면 버그가 누르면은 대왕국으로 공격하는 거죠. 우리 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피큐도 구출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7챕터 보겠습니다. 열쇠 버그를 물리치고 모티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코딩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파란색, 오른쪽은 파란색, 왼쪽은 노란색. 그다음에 요 직진 위쪽은 초록색 이렇게 다 세팅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변경하지 않고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방향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 화면 기준이에요. 예, 로이 관점이 아니고 그냥 우리 화면, 컴퓨터 화면 기준으로 화면의 오른쪽, 화면의 왼쪽, 화면의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이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시고.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인식시킬 때 한 칸씩 움직이죠. 한 칸씩. 한 칸 움직이고, 자, 여기서 이제 접촉을 한 번만 누르면 로이가 공격을 해요. 자, 7번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 3개를 얻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숫자 3. 좀 빨리 앞으로 감을게요. 세 번째 숫자 5. 이렇게. 그럼 이제 감옥에서 OT를 구출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숫자를 어떻게 입력하냐. 로이와 게임판 있죠. 예, 게임판 아까 색깔판을 뒤집으면 이렇게 숫자판이 나옵니다. 1부터 9까지 숫자가 써져 있는 요 판에서 로이를 움직이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로이가 숫자에 3초 머무르면 3초 이상 머무르면 인식이 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자, 로이는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요. 틀리면 네,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번호가 맞으면 이렇게 모티를 구출하고 끝이 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완성본 불러서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얘는 두 개예요. 두 개. 스토리가. 그렇죠? 처음에 숫자 얻기 위해서 공격해서 숫자를 얻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 그 양이 좀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언플러그 활동에 대한 PPT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대 꾸미기. 야, 무대 꾸미기도 선생님들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배경이 많아요. 배경이 많고 요 배경을 불러와서 이제 순서대로 배치해야 되는 거.
요 순서대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코딩은 요 번호로 안 하고 이름으로 짰기 때문에 사실 뭐 틀려도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다 활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를 랜덤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기억을 못했을 때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했는데, 랜덤 숫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하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선생님들 소스 보시고 바꾸셔도 돼요. 랜덤하게. 자, 이렇게 무대 배치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자,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보시고 이제 완성본 바로 불러와서 다시 한번 이제 코딩을 한 번씩 볼까요? 열쇠. 네. 열쇠 버그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준비하고 그다음에 열쇠 버그를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하나를 불러와서 1, 2, 3 세 개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얘를 처치하면은 이제 포털이 열리고, 그 포털로 들어가면 열쇠 2가 있죠. 얘도 뭐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다음 3까지 하면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경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고요. 3구역을 깨면 이렇게 4구역 감옥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문 열림, 탈출, 제일 마지막에 숫자판,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이 부분 보면 피지컬이 많죠. 뭐가 이렇게 많고, 그 완성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하나씩 코딩하면은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이를 우리가 카드를 인식시켜서 첫 번째 그 열쇠 버그 3개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동을 시켜야 되죠. 자, 그때 카드를 인식시켜서 이동시키는 피지컬 블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록색은 위로 한 칸,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아래로 한 칸,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코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를 우리가 게임판에서 그 획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로이를 조종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요 피지컬이에요. 양쪽에 빨간색이 됐을 때 조건이 있죠. 번호판이 나왔다면, 아까 그 숫자판이에요. 번호판이 나왔다면 빨간색 LED를 켜라. 그리고 이를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PPT에 보면은 아까 카드 색상에 따른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띄워주시고 하면 되죠. 일단 오른쪽, 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오른쪽. 그 다음에 화면상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니까 빨간색. 처음에 이제 헷갈리겠죠. 이렇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노란색. 여기 가서 적쪽을 누르면 공동하는 거죠. 빨리 깨야 되니까 그냥 얘 잡아서 볼게요. 여기 놓고 공격을 하면 되겠죠. 왼쪽 공격 735 항상 같을 거예요. 735 드래그를 해서 공격 735예요. 735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게임판이 필요하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로이가 자물쇠에 닿으면 번호판 나오기. 자, 번호판은 나왔어요. 근데 로이는 나오지 않죠. 로이가 나오게 하려면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이렇게 로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 3초 이상 가만히 있으면 7 됐죠. 그 다음에
5번 쪽으로 가서 3초 이상 가만히 있으면 화면에 로이도 움직이고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753, 735였나요? 735. 네. 7.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게임판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야 로이가 나타난다. 화면상에 코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코딩이 그렇게 돼 있어. 소스를 한번 볼까요? 소스. 여기서 이제 처음에 로이가 자물쇠에 닿으면 번호판 나오기 있잖아요. 네, 여기 소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로이가 자물쇠에 닿은 다음에 이렇게 뭐뭐까지 기다리기로 돼 있죠. 근데 내용이 화살표 키 위아래 좌우 중 어느 하나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죠. 얘를 한번 눌러줘야 로이가 나타나면서 시작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자꾸 로이가 안 나타난다고 자꾸 전화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7챕터가 이게 그래픽이 지금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학교 컴퓨터에서 어떤 현상이 굉장히 뭐 드물게 하나씩 나타나게 뭐냐면 로이가 개사를 한 다음에 자물쇠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서 그래야지 이 스프라이트가 닿는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닿아야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아니면 닿았는데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버그가 아니고요. 자, 마지막 이제 8챕터 한번 볼게요. 8챕터도 뭐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주의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돼요. 코딩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게 좀 일찍 끝나면은 그때 이제 언플러그 활동을 조금 하시면 돼요. 절대 7챕터처럼 양이 많은 데서 하시면 안 되죠. 자, 완성 데모부터 먼저 보실게요. 완성 데모. 버그몬을 쓰러뜨리고 숲속을 탈출하세요. 점프. 적외선이죠. 그렇지만 생명이 감소하고 점프해서 눌러줘요. 뛰어넘고 빠지면 생명 감소. 자, 마지막에 어떻게 구출하는지까지 끝까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까지 구출을 했습니다. 자, 완성본 불러와서 한번 숲속 버그몬. 자, 버그몬
처음에 요 스토리대로 이렇게 쭉 코딩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대로 그냥 버그먼 이동하다가 로이에게 밟히면 쓰러지고 로이에게 닿으면 크앙이라고 말하고 10점 여기는 이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점이 되면 버그먼 보스 등장하기. 너무 긴 거 같으면 5점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그먼 보스 퇴치하면 아리가 풀려나고 아리가 구해줘서 감사해요. 요 스토리만 알면 우리가 쭉 연결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뭐 깃발을 왜 이렇게 많이 놔야 되냐 이거는 이제 전혀 기본 뭐 문법적인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 함정 간단하죠. 세팅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적외선 피지컬 코딩이 간단해요. 점프하기, 버그만 밟으면 점수 1 오르기 간단합니다. 그래서 로이 띄고 이제 처음에 세팅하는 게 있죠. 배경 속도. 얘가 이제 배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배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숲속 1부터 10개의 배경이 있고 이 배경이 계속 빠르게 지나가면서 마치 로이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배경 랜덤하게 그래서 배경이 계속 지나간다. 배경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좀 어렵게 하려면 올리면 되고요. 로이 생명도 조정할 수가 있고 로이가 점프 뭐 함정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버그먼하고 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돼 있죠. 한 5점 되면 나오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같이 테스트 해보시고요. 다시 적외선이 감지됐는가 안 됐는가 뭐 이런 코드를 이용했겠죠. 되지 않으면 자 5점이 돼서 아리를 구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7챕터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들은 수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프라이트 배경 다 불러와서 일일이 코딩 하나씩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빨리 끝나거나 하는 때는 요 언플러그 활동 가지고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7챕터나 그런 데서 조금 이상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간혹 아주 가끔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요. 지금까지 학교 한 2군데에서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전체 컴퓨터가 다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한두 대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좀 남는 컴퓨터가 있어서 옮겨가지고 했고 또 노트북을 저희가 좀 빌려드려가지고 수업은 아무튼 하고 있으니까 자, 뭐 오늘 교육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나머지 챕터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뭐 궁금한 거 계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